굉장한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가장 좀 중요한 결정이 있죠. 이거죠, 바로. 네. 자, 이준석 윤리위 발표 네. 디데이입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의 어떤 이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한번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22일에 있었어요. 네. 22일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로 미룬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해당 그 개별 의원이 뭔가 이제 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뭐 당의 명예에 뭐 누를 끼치거나 그렇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징계를 하는 경우는 제가 사실은 왕왕 봤는데 그렇죠. 이준석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윤리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보면 이름이 길어졌어요. 네. 제가 읽어보면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아, 뭐 이게 지금 길어, 너무. 무시무시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앞에 그걸 하나씩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성상납, 이거 좀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한 기업으로부터 기업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바로 부인을 했죠. 당연히 바로 부인했고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진실 공방처럼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듯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에요. 1번. 1번. 1번은 그냥 지나갔어. 성상납 의혹이지 여기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선 끝나고 3월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그냥 부인해서 그냥 부인하나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네. 뭐 수사하기 전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준석 대표 측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마 정무비서진이 네. 그 기업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이게 괜히 만난 건 아니겠죠. 아니 부인했는데 왜 만나?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네. 야 이거 뭔가 증거 없애고 뭔가 무마하려고 덮으려고 만난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네. 근데 증거 인멸은 뭐냐? 증거를 없애는 게 증거 인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간 게 아니라 누굴 보냈잖아. 그러니까 교사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교사. 누굴 시켰다. 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죄명에다가 교사가 붙으면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돈을 준다든지 그렇죠. 시키는 약간 그렇죠. 누구를 뭐 만약에 뭐 좀 무서운 얘기지만 누구를 막 죽이라고 시켰다 하면 살인 교사 혐의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교사는 뭔가를 시키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해 보면은 1번 의혹이 있었고 네. 그 1번 의혹이 뭐지 흐지부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증거 인멸 논란이 나오면서 이게 2번 의혹이 생긴 거죠. 그거를 누구 시켰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흐지부지 되던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까? 마침 이제 대선 이후에 당내에 어떤 좀 미묘한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증거를 없애면서 없애는 의혹이죠. 없애면서 혹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아니냐. 네. 그럼 이거는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게 오늘 바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징계가 나오면 어떤 징계를 좀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크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맨 위에가 경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 제일 심한 거죠. 예. 탈당을 권유하거나 아예 제명하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지금 쟁점은 이제 이 윤리위 발표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쵸. 사실 굉장히 쟁점이긴 그쵸. 합니다. 대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경고까지는 대표직 유지는 돼요. 근데 여기 써 있지만 리더십 타격 불가피. 결국은 징계는 징계니까 이제 어쨌든 뭐 반대파라든지 그 반발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야 경고받았다고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당내에서 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 뭐 이런 그런 설명들이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경고, 1경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 정지부터는 여기 나오죠.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상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꽤 남지 않았나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이 채 안 남았네요. 네. 이 당원권 정지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럼 뭐냐면은 만약에 11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안 된다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겠죠.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럼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대표를 근데 하긴 어렵겠죠, 사실은. 그러면 뭐 6개월 동안 당대표자를 비워놔야 되는 거냐? 그건 또
그런 비난이 또 있을 수 그것도 있으니까. 징계로. 네. 그러면 사실 그래서 사실상 안 된다는 게 2단계부터는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예 자동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징계 수위 4개 중에 일단 경고냐 경고가 아니냐 먼저 봐야 될 거고 첫 번째 국면이 네. 그다음에 경고라도 경고로 그럼 그냥 당에서 수습이 되느냐 아마 쉽진 않겠죠.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아니 관전 뭐 포인트로 봐야 망신살 될 거예요. 뻗치게 당 대표가 뭐 이런 의혹으로 경고를 받았다 윤리로부터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과 지선을 거친 뒤에 어떤 당내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 생기는 갈등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윤리위가 굉장히 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하는 것처럼 뭐 증거주의에서 재판을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H님이 지금 댓글로 그렇다면 성상납은 기정사실화 된 것인가요? 그러셨는데 네. 이거는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대표는 일단 둘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1번도 부인. 네. 그런 일도 없었고 2번 나 증거인멸 뭐 시킨 적도 없다. 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고든 뭐든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또 파장을 계속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꾸러기님이 당대표 자리 비면 그 자리 어떻게 채우나요? 당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대표를 새로 뽑거나 아니면 임시 조직으로 가다가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 뽑거나 보통 비대위라고 하죠. 비대위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네. 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 다음 당대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 어떤 이게 사실은 의미가? 네.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되거든요. 다음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 대표는 어차피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이제 다음 총선이 2024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내가 다음에 공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당권 다툼이 이제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온 거거든요. 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선 이후에 당내에서 이렇게 좀 갈등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의 어떤 당내 갈등이 이런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야당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야가 동시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지금 이제 8월 28일 날 전당대회를 열립니다. 전당대회는 뭐냐면 당원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이 당 대표, 이 최고위원들이 결정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도부를 다시 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 당에서는 굉장히 좋을 때는 그렇죠.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서로 야, 뭐 경쟁하고 잘 지냈지? 얼굴 예. 좋아 보인다? 뭐 이러면서. 힘을 모아서 뭐 대표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또 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쭉 다음 또 선거까지 뛰고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굉장히 좀 티격태격 많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이게 룰이 중요한가요? 룰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 판세로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여러 결과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을 때 이 여론조사, 이제 당원들이 아닌 그 외부의 실제 국민들한테 물어볼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이 좀 우리 흔히 이제 진성 당원이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그 권리 당원이라고도 하고 네. 당비를 내는 적극적인 지지층의 어떤 그런 의사가 좀 당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또 외부의 비판이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좀 그런 영향도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룰을 가지고 각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제 이재명 의원을 이제 필두로 하는 이재명계, 친명계라고 여기 또 표현하는데 그 반대에 있는 뭐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는 운동권계. 운동권.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쓰였었는데 지금 이제 운동권 내 친명계 갈등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여론조사, 외부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를 넣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싸우는 건데 결국은 이제 당 대표는 중앙위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는 30%로 한정을 하는 형태로 일단은 이재명계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진이 있고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예, 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를 놓고 한 번 또 크게 싸웠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당원의 이제 당원 자격을 얻은 뒤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원래 여야는 지금 사실 지금 국회에서 처리할 현안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원구성도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도 심각하지, 물가에 금리에 막 되게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네. 당장 이 당권에 대한 결정이 더 중요한 듯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안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하냐 마냐로 지금 논란이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모습. 민주당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 원구성이 되려면 협상단이 꾸려져야 되고 국회에서 그 협상단이 치열하게 또 협상을 하고 원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상임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디에서 여에서 가져갈 것인가, 야에서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첫 단추도 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끝나는 다음 선거는 이제 바로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네. 그 선거에 공천권을 가진 다음 당대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좀 당권에 좀 더 이렇게 좀 엠마님이 관심을 뭐 갖는? 서로들 싸우느라 바빠서 경유값이 2,000원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국회가 정상화돼야 사실은 그렇죠. 여러 입법들이 또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이렇게 본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혜리님께서 오늘도 토론토에서 네. 저녁 먹으면서 시청 중이에요. 쉽고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B계도 댓글이 하나 달린 것 같은데요. 네, 이아몽님께서 저 기자분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버스 출퇴근 시간 거기서 본 것 같네요. 저기 로드맨 아마 그 신도시 교통 문제 편 그걸 아마 네. MB 뉴스 채널에서 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거 했었었고 예. 그레이님 댓글도 하나 읽어주시죠. 역시 딩딩대학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정치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게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설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예. 아니고 말만 어려워. 근데.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뭐 여야가 지금 그 두목을 누굴 할 것인가 두고 싸운다 이런 그쵸, 얘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각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네. 각자 안에서 지금 일단 각자 안에서 지금 싸운다는 건데 아니 두목이 정해져야 그다음 협상하고 원구성해서 그쵸. 민생 법안 땅땅 해가지고 통과시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쵸. 이게 뭐 성상납 뭐 의혹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뭐 중앙위원 몇 퍼센트 굉장히 룰이 복잡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당권을 쥐느냐를 가지고 그쵸.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그쵸.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이어서 해보면 딩딩대학 채널에서도 풍강님 교사 뜻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티처가 아니죠. 네. 그리고 꾸러기님도 저도 교사 뜻 몰랐어요 이러셨는데 교사 시키는 거다. 이게 뭐 고래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지식층 기득권층이 지식을 전수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피곤해지고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면 자꾸 대든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니 그 종교 개혁도 사실은 그 단초가 된 걸 거슬러 가보면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성서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성서를 사실 읽을 수 있는 게 성직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모르잖아. 네. 나만 읽을 수 있어. 내 말씀이 내 얘기를 들어. 곧 법이야. 예.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 중세 시대에.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어떤 인쇄술과 함께 이제 성경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 나라 말로 활자가 인쇄가 그렇죠.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권이 신장하고 또 민중의식이 신장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다. 근데 굳이 이제 21세기에 어렵게 표현해서 할 그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 우리 세종대왕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음, 서로 사마대 아니할세. 맞습니다. 그 맹가논의 하신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 쉽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딩딩대학이 여기서만. 지식교양을 네, 여기서만 쉽게.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리면서 일단 세 가지 실검 살펴봤고 신문정님이 딩딩대학 총장은 종신제도 이러셨는데 종신제. 종신제가 몇 개 없어요. 뭐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없는데 일단 딩딩대학 총장은 종신제다. 저희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내일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를 종신하게 만드는 건 하나밖에 없죠. 네. 손가락 미끄러지면서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